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문을 연 곳이 많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가끔 학교가 개학하면 학생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릴 텐데 전북교육청은 건강이 우려되는 학생에게만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익산에 이어 전주와 군산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모두 중단됩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잇따라 도당 차원의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PC방과 노래 연습장, 학원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조치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건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을 닫거나 방역 지침을 지키며 운영하는 업체에겐 7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PC방 운영 중단 권고 대상 시설이지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는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마스크 끼라고 권유하진 않으세요? 웬만하면 끼시라고 그냥 다 화장실이나 이런 데 붙여놓긴 했는데 뭐 안 끼셨다고 입장 거부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학원은 문을 여는 대신 등원대 발열 검사를 하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는 의무 착용을 해야만 등원할 수 있고요. 못하면은 돌려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서도 공부할 때는 최소한의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 자리 배치를 했고요. 스포츠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러닝머신은 한 대 걸러 한 대씩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공용 수건과 운동복 지급은 물론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강습도 중단했습니다. 다만 아예 문을 닫는 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월세,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다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 수밖에 없고요. 학원과 종교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도내 시설은 13,064곳.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들 시설에 70만 원씩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은 셈입니다. 항상 부담만 드리는 데 대한 어찌 보면 협조를 해주시라는 간절한 호소의 표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놓는 대신 대규모 지원책도 마련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버스 승객 수가 반토막 나자 익산에 이어서 전주와 군산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였습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한 대. 타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이 그대로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외에는 안 타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1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평소에 한 300~400명 탔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버스 회사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행을 줄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평일 시내버스를 10개 노선에서 한 대씩 10대를 줄였는데 운행 횟수는 92차례 주는 셈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 버스만 감축해 운행합니다. 시내버스 배차 시간이 20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적은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요구해서 현재 감차하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미 지난 9일부터 시내버스 7개 노선을 줄였고 군산시도 개학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시내버스 13개 노선을 감축합니다.
하루 3차례 군산과 제주를 오가던 항공편도 모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28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도 다음 달 25일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 개학을 앞두고 437만 장의 마스크를 학교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비상용 마스크의 경우 건강이 우려되는 학생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학교는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고 그나마 비축한 물량은 금세 동이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3,000장이나 5,000장이나 갖고 2,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개인 지참하라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마스크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2만 명에 이르는 전북의 모든 유초 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2매씩 필터가 포함된 면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그리고 사회적 배려 학생에게만 우선 지급합니다. 건강한 학생들은 스스로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해야 합니다. 또 학교 출입구에서 발열을 체크한 뒤 개인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기침 환자 이런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마스크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이지 강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하면 평일엔 약국에서 오부제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말마다 약국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도내 10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전주 67세 남성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 전라북도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이 남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GPS 추적으로도 뚜렷한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남성의 행적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도내 접촉자는 모두 53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이 검체를 채취했고 4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당국이 개학 연기에 따라 3월 유치원 수업료를 환불하거나 4월로 넘긴 사립유치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3월치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주거나 4월치 수업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2월하면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 관광 종사자 544명에게 인건비가 선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일감이 줄어든 학교 예술 강사와 문화관광 해설사 그리고 생활치유 광장 지도자 등 544명에게 월 평균 4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 위해 3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돌봄과 기타 체육 지도자는 지침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잇따라 전북 도당 차원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선 지난 20대 총선 공약의 이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성공시대를 열겠다며 10대 정책의 67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0대 정책은 방역 전초기지 전북, 수소 등 신산업 중심의 전북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등이 반영됐고 또 복지와 도민안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사통팔달 국가교통망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북 도민의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북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금융도시와 탄소산업 등 4년 전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관련 사업들은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20대 총선 4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걸 발판으로 국제적인 금융도시의 비전과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을 연계한 수소경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5대 지역 공약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생태계와 경제 복원, 공공의대를 통해 소득과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전북의 그린 뉴딜 경제 선도도시 구축과 장전마을법 등을 통한 환경과 건강 수호를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 미래에 대한 해답이 담긴 정책 공약들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합 집산과 꼼수 다툼에서 벗어나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울 선거구 출마자들이 대안방직터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최영재 예비후보는 이곳을 전주반주 통합을 넘어 김제까지 염두에 둔 상생 융합도시 청사와 복합 상업지구를 통해 광역화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벤처 창업단지 중심의 신성장축 육성 방안을, 미래통합당 이수진 예비후보는 코엑스 같은 대형 복합 문화공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생당 조영철 예비후보는 첨단산업단지를, 정의당 오영수 예비후보는 공공성을 담은 새로운 계획을 강조했으며 무소속 성치두 예비후보는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복당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면 복당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이해찬 대표는 4년 전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복당해서 당 대표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무소속 연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이 유성엽, 김경민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당 선대위는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민생당이야말로 전북의 국가 예산을 지키고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에 앞장서 왔다며 정치권의 다당제와 경쟁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생당은 부강한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 민생, 제도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북 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산시가 짬뽕 특화거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상인들이 외면하면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읍시가 막걸리 거리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짬뽕 특화거리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겠다는 9개 업소 가운데 8개 업소가 발을 뺐습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영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과 향후 불투명한 사업성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짬뽕 특화거리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기 와서 짬뽕 장사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 안 커서 잘 될 것 같으면 말 안 해도 막 서로 오려고 그러겠죠. 네. 정읍시는 원도심에 막걸리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곳의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원도심에 막걸리 가게를 내거나 막걸리 업소들이 이곳으로 입점하는 방식 등을 놓고 기본 구상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조장별로 이제 우리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화거리가 성공하려면 외부의 소비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 내 소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화거리에 새로운 소비자층이 형성되지 않고 기존의 소비자층이 특화거리에 몰렸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의 소비자들을 뺏기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에는 그 나름의 특색과 스토리텔링이 있지만 업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는 인위적인 특화거리는 공간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해창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가 잼버리 행사장의 진입도로 개설을 이유로 해창 갯벌에 있는 장승 이전을 요구해왔다며 새만금 사업의 갈등과 역사가 담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창갯벌이 아닌 주차장과 가까운 쪽에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진입도로 계획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르치는 잼버리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차단됐던 남원 3해 2터널의 차량 통행이 사고 발생 36일 만인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순천 완주고속도로 북남원 나들목에서 오수 나들목까지 완주 방향 상행선의 차량 통행을 내일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3해 2터널에서는 지난달 17일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등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5명이 다치고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남원 의료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대구 지역 환자가 남원 시민과 의료진에게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남원 시민의 뜨거운 사랑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로 완치될 수 있었다며 세상이 다시 활기를 찾을 때 가족과 함께 남원 광활루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의료원에 입원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51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오염된 침출수를 농수로에 몰래 버린 퇴비공장 대표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김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퇴비공장에서 나온 침출수 2,300여 톤을 농수로에 몰래 방류한 혐의로 퇴비공장 대표 50살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도, 임실 0도, 전주 영상 3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겠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